자, 횡령이 되는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판례는 전 시간에 봤고요. 자, 2번 판례 봅니다. 갑이 을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였고, 그쵸? 밑에 을이 주장하는 채권액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목적으로 밑에 확인하던 중에 총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자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 반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자, 읽어봤죠? 이것이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횡령이 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위탁관계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줄 것으로 믿었다. 이게 바로 뭐죠? 그래서 줬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밑에 조리에 따른 위탁관계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써줄 것으로 믿어서 주었다. 여기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다? 위탁관계 설정했다는 것인데 이 친구가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3번도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공장 내에 그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이것도 밑에 보시게 되면 조리에 따른 위탁관계가 발생했는데 건물주가 이 물건을 멋대로 팔아버리고 반환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똑같아요. 자, 공사를 중단한 후에 인수한 을회사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갑 회사가 현장에 남겨둔 형틀, 이 남겨둔 형틀이 바로 뭐다? 위탁관계, 조리에 따른 위탁관계가 발생했는데 그 반환 요구 불응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물건이 너 건 아니잖아요. 갑 회사 거지. 자, 그 다음. 자, 5번. 임야의 사적 명의자가 명예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하였다. 수탁자인 조부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인 부, 또 그 자식인 부들이, 그 자식들이 각각 상속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각각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수탁자의 지위가 이 자식들에게 상속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수탁자의 지위가 포괄 승계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보관자의 지위가 승계됐기 때문에 반환 거부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노트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노트 펴볼게요. 자, 요 판례인데요. 자, B가 신탁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를 불화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가 지금 B가 소유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무슨 꺼림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 땅을 이 A에게 명의신탁을 했단 말이죠. 그쵸? 즉 명의신탁을 했단 말은 자기 앞으로 된 명의를 A 앞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원래 실제는 내 겁니다. 실제는 B 건데 명의상으로만 A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얘기인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이 B는 뭐가 되죠? 명예신탁자가 되고 A는 명예수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합니다. 사망하니까 지금 A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땅이 A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죠? 그래서 요 땅이 A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그 자식 A 다시라는 그 자식으로 상속되는데 이 A 다시도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땐 손자가 되는 거죠. 손자. A 다시라는 그 손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누구 명의로 된 거야? B에서 A로, A에서 A 다시로, A 다시로 이렇게 명의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쵸? 이것이 수십 년 지난 겁니다. 그러면 뭐 A 다시로만 바뀌었을진 않을 것이고 이 사람에게도 자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다. 이거 자식 있다. 근데 이 자식이 저기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원래 우리 할아버지 건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A 다시의 할아버지에게 명신탁했다는 얘기를 내가 옛날부터 들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 자식이 이 손자가 이 현재 명의자인 A를 상대로 반환 청구합니다. 반환 청구. 돌려줘. 이렇게. 이거 원래 우리 할아버지 거야.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A가 돌려주지 않죠.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지 멋대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횡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의 명예 수탁자라는 그 수탁자의 지위가 자기 아버지에게 또는 자신에게 이렇게 포괄 승계가 된 것이므로 따라서 이 A도 뭐다?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이거지.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B 측으로부터 반환 청구에 불응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런 내용이 필기되어 있죠. 다시 오시면 자, 임야를 사정 불화받은 명의자로부터 그 수탁자인 자기 할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 수탁자가 뭡니까? 여기서 수탁자는 보관자가 되는 거, 보관자. 법률상의 보관자의 지위가 할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인 아버지, 그 자식의 또 손자가 각각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 각각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다? 보관자의 지위가 포괄승계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의 판례이고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자, 다음 6번 보시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사항 등으로 규정한 규칙 유약에도 불구하고 조합 명의로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을 보관하고 있네요, 그렇죠? 조합명으로 보관하던 것인데 이것을 조합원이 지 멋대로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 쉬운 판례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부가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 멋대로 사용했다고 했을 때 횡령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고, 여기도 회사 땅이잖아요. 회사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 재산을 자신의 멋대로 사적으로 임의 처분했다면 그 즉시 횡령이 된다. 이때 주총이라든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관없이 그 즉시 횡령이 된다. 왜요? 위헌범이니까 결의가 있든 없든 간에 처분하면 횡령이 됩니다. 다음 판례 보죠. 자, 국민연금법 얘기 나와 있는데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그죠? 기여금 동그라미. 보관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사용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를 납부하지 않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지 멋대로 썼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건 공단돈이잖아요. 공단돈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밑에 사실관계 나와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이 국민 근로자 기여금 용도가 특정된 물건이죠. 라고 했을 때 보관자가 그것을 지 멋대로 써버리게 되면 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자, 요 1번 판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앞에 올라가서 여기 5번 판례 체크하시고, 두 가지 판례가 좀 비교되는 판례입니다. 자, 요 1번 판례 보기 전에 노트를 통해서 볼게요. 노트 여기 보세요. 여기. 똑같이 이 사실관계도 똑같이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누구 거다? B 거란 말이야, B 거. B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임야는 B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역시 A에게 야, 이 네 명의로 좀 하자 라고 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B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A 명의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탁자니까요.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한다 하면서 자기 앞으로 안 해. 여기서는 뭐였어요? 여기서는 자기 앞으로 했죠. 그쵸? 해서 이 사람이 사망했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자식으로 이제 상속 등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또 사망하죠. 그러니까 또 상속이 발생해서 A-로 지금 포괄승계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는 보관자의 지위가 포괄상계가 되었기 때문에 횡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할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요. 야갔단 말이에요. 안 하고 바로 자기 자식 앞으로 등기를 해버려. 자신 앞으로, 자식 앞으로. 자기 명의로 안 하고, 즉 A 명의로 하지 않고 A 명의로 한답니다. A 명의로.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이 임야가 A-로 돼 있지? 그렇잖아요? 자, 나중에 이 B 측으로부터 반환 청구
청구를 당하는데 A가 거부합니다. 거부해서 지 멋대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횡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횡령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관자가 아니니까. 보관자는 자기 아버지였지. 아버지 쪽이었지. 나는 이 사람하고 위탁관계를 맺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A-는 B 측과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가 누구냐면 종중 대표야. 종중 대표. 종중 대표야. 이 임야는 종중 땅이야. 종중 땅. 종중 땅인데 이 종중 대표가 이 임야 종중 땅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식 명의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땅이 개발이 됩니다. 그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와. 수십억이 나와. 수십억. 그것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건설사가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종중에 줘야 되는데 종중 명의로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종중 명의로 해놔야 되는데 종중 명의로 돼 있는 땅을 종중 대표가 자기가 종중 대표가 되었음을 이유로 인해서 종중 땅을 자식 앞으로 해놓는다니까? 근데 나중에 개발되다 보니까 종중원들이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돌려주질 않아요. 이건 내 명의로 된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종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 엄청나게 많아, 이게. 근데 판례 뭐라 그래?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판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 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는 지금 위탁받았는데, 즉 수탁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는 등기를 생략해버립니다. 한 채에 그 자식에게 등기를 해주고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자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종중하고는 어떤 계약관계를 안 맺었어. 위탁관계를 안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위를 취득했다거나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했다거나 승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위탁자에게 있어서 반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가 더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생략했다 이겁니다. 생략했다. 자, 됐고. 자, 다음. 자, 2번은 제가 설명드린 바 있어요. 앞에서. 그치?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설명드렸잖아. A가 있고 B가 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시계의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쳐왔다. 절도범이라 그랬지. 근데 이 절도범을 이 사안처럼 공갈로 바꿔볼까요? 똑같이 공갈 쳐왔단 말이죠. 공갈범이야 이 사람이. 이 물건을 D라는 사람에게 지 멋대로 처분했다니까 이렇게. 이게 횡령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고.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왜? 위탁관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양자 사이에 위탁관계 없으므로 이 도둑놈이 처분했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A에 대한 관계에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공갈 나와 있죠. 공갈 세모 치시고 공갈자만 될 뿐이지 그것을 다른 곳에 소비했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3번도 출제가 잘 돼요. 발행인과의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를 넘었다는 거지. 넘어버리게 되면 위탁관계를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임죄만 될 뿐이지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자 무슨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차용 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로 이미 사용했는데 이것이 횡령이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그 약정만으로는요. 이때 약정은 계약관계가 아니야. 위탁관계는 계약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야? 보관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고 어떤 약정인가 이거는? 매매 잔금의 지급 방법에 불과하다. 지급 방법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식인 거야. 그럼 지급 방식을 하나 정한 것이지 이게 위탁관계를 설정했다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지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따라서 매수인이 그 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